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김진아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혼탁한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투자는 뚜렷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김준영 스페셜 준비했습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전문가시죠. 김준영 대표와 함께 계좌 상승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1강에서는 추세 패턴 검색식, 이중 바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검색기 바로 고스택이 유명 이론편 중에서 이중바닥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11강째인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제가 하는 내용들을 잘 챙겨 보셨으면 아마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드린 내용을 직접 내가 한번 기록해보고 종목들을 찾으면서 검증해보지 않으면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1편부터 현재 지난 10편, 오늘 11편, 앞으로 몇 편 더 할 텐데 꼭 제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보고 검증해보시고 계속 반복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시장이 어려워도 계속 헤쳐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중바닥 내용입니다. 이중바닥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가장 많은 쓰는 어떤 기법을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면 보통 눌림목, 이중바닥, 또 하락 추세의 어떤 저점 잡는 내용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락 추세나 하락하고 있는 추세나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바닥을 찍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 따로따로 노는 어떤 기법들 같지만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 중에 조금 더 어떤 이쁜 차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쁜 모양을 한 번 더 찾아내야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중바닥인 겁니다. 자,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자, 이중바닥은 자, 보세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저점을 찍어요. 찍고 두 번째 다시 상승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중바닥이 나와야 보통 우리가 주가가 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보시면 이중바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이중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가놀이 패턴으로 횡보하면서 찍는 패턴이 있고요. 세 번째, 그냥 이제 좀 그림 이쁘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중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고요. 완전히 상승분을 완전히 다시 반납하면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튀어 올라오는 이중바닥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파란색 선으로. 자, 이것도 이중바닥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우상향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 대를 그리면서 이중바닥을 찍는 그림으로 가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떼어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한 개 더 낫겠죠? 보면은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이중 바닥을 찍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1번에 대한 그림은. 자, 2번은요. 보시면 마찬가지 이중 바닥이에요. 이중 바닥인데 이 그림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추세 패턴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상승, 직각, 삼각형 패턴. 그렇죠? 기억나시죠? 공부한 게. 그 다음에 3번 같은 모습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상승 중에 보통 우리가 눌림목, 너무 길게 내려왔네요. 다시 이쁘게. 상승 중에 조정,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눌림목 과정. 자,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승하다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어떤 가격에서 설마 더 내려갈까? 약간의 반발 매수세?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반등 정도. 그쵸? 자, 보면은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보면은 결국은 자, 보십시오. 요것도 이중 바닥이고요. 자, 이렇게 가는 것도 이중 바닥이고요. 자, 이렇게 가는 것도 이중 바닥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것도 이중 바닥으로 보이죠. 근데 보통 이제 자, 보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이중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점과 저점이 비슷한 경우.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약간 물 흐르듯이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요렇게 1번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2번 같은 그림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어떤 그림이 너무 좀 복잡한가요? 그럼 제가 다시 다 지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상승 흐름에서의 어떤 이중바닥, 그쵸? 두 번째는 상승한 흐름에서의 어떤 조정이 횡보하는 상태에서 다시 가려고 하는 보통 고가놀이 패턴의 이중바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승 후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가려고 하는 이중바닥. 네 번째는 상승분을 완전히 다시 되돌림한 이중바닥이라고 얘기하기 보기에는 좀 약간 모하고 쌍바닥 같은 모양. 그쵸? 자, 이중바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순한 상승 중에 조정 나오면 이중바닥이지 이게 아니고 이중바닥은 상승에서의 이중바닥도 있고 상승 고가놀이 패턴의 이중바닥도 있고 상승 약간의 조정의 이중바닥도 있고 상승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눌러버린 이중바닥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중바닥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중바닥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가 낮고 조금 더 승률이 좋은 어떤 이중바닥의 그림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중바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다. 지금 그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이중바닥이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비교 우위에서 상승에 대해서 승률을 조금 더 올려놓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주식에서 가장 악재는 뭐라고 들으셨나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악재. 그럼 반대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호재는 뭔가요? 주가가 싸다죠. 그러면 반대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악재는 주가가 비싸다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시면 추세도 좋고 올라가는 것 같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쵸? 근데 보면 수급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언제 그 수급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정황은 있지만 딱 가장 최악의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주가가 올라왔거나 끝물이다. 그러면 내가 매수하자마자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내가 사면 자꾸 떨어져? 그거는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착시 현상이에요. 보통 1번과 같은 종목에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1번과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투자를 계속 부추겨요. 내 마음속에 자꾸 야, 좋은 거 같지? 좋을 것 같지? 더 갈 것 같지? 수익 많이 날 것 같지? 대시세가 날 것 같지? 자꾸 유혹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운이 좋아서 뭐 먹을 사람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떨어집니다. 왜?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투자자의 한 70% 정도가 주식을 모르고 타이밍을 조금 모르고 하시는 분들 중에 1번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 거의 매수를 붙어요. 그렇죠? 붙고 붙자마자 조금 먹는가 싶더니 손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런 상황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문제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4번은 이거죠. 이걸 따로 한번 떼어 볼게요. 자,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수 힘이 강하게 빵 들어왔거나, 그렇죠? 매수 힘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주가가 잘 갈까요? 올라가는 과정 중에 매도자, 즉 매물대, 즉 다시 말하면 저항대, 매도 대기자가 많이 없어야 돼요. 보통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매물대라고 해요. 그래서 매물대를 좀 중요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차트에다가 매물대 차트를 틀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4번과 같은 종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라오고 싶어도, 자, 보세요. 현재 종가, 여기가 현재 종가라면 현재 종가 앞전에 거래가 되었던 가격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현재 종가에서 그 위쪽에 거래가 되었던 가격대들은 다 매물대입니다.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주저앉으면 다행이죠.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지하로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그게 하락 추세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문제는 매물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줘도 너무 심하게 주면 일종의 반발 매수세 정도이지 주가가 크게 반등 나올 확률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청자분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게 주가가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만 좀 없어져도 주가는 쉽게 올라온다. 주식의 아주 기본 논리다. 원리인데 이거 하나조차 지금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중바닥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그리고 어떤 이중바닥이 조금 더 좋은 이중바닥이고 더 효율적인 이중바닥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조금 더 하고 싶다면 1번, 4번은 무조건 빼셔야 돼요. 그렇죠? 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은 이미 주가가 높다. 상승 추세에 대해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4번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와 봐야 자꾸 매물대에 부딪히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 저점에서 잡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락 추세의 종목은 조금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2번과 3번은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1번, 4번을 빼고 정리해드리면 상승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요 정도. 그죠? 이 정도. 조정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중 바닥의 최소한의 정의는 좀 배우셨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이게 아니라 이중 바닥이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게 좋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림 차트의 모양으로 나오는가, 지금 현재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의 종목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여러분들, 좋은 자리. 놀러 가더라도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노는 게 즐겁잖아요. 그죠? 한여름에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바닷가에 가서 파라솔도 없이 놀면은 짜증만 나죠.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자리가 좋아야 돼요.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자리가 좋지 않으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도 시간만 세월아 내월아 낭비하고 수익은 안 납니다. 결국은 역시 주식 투자도 자리 싸움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해안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중바닥에 대한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가장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번에 했던 내용 약간 벗어나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급등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조금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일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주봉으로 만든다고 치면 한 주 동안 급등한 다음에 뭐 몇 주 동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그림이 보통 이중바닥 그림인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데이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겠지만 아마 중장기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또 중장기를 하면 지금 현재 지수나 어떤 벤치마크 이 인덱스에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자꾸 좋아하는 그 단기 수익 매매,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갈수록 시장을 따라갑니다. 어떤 계좌 수익률이, 또 기법의 어떤 수익률과 수익률 자체가. 그런데 단기로 갈수록 시장과 약간 상관계수가 적어지면서 시장 탓을 조금 덜 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단기 수익 쪽으로 많이 가고 오히려 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트레이딩까지 하시는데 사실상 뭐 트레이딩까지는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금액대, 큰 금액에서 내가 좀 빨리빨리 회전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단기나 스윙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스윙도 약간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이 약간 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단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의 입장에서는 한 2박 3일? 길어봐야 한 일주일 이내 코스? 그쵸? 그렇게 많이 매매하시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단기 매매한다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며칠 동안 상승한 다음에 며칠 동안 한 조정받는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 보죠. 자, 요걸 기본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응용하는 검색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단기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5일선, 그러니까 5일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일선, 10일선, 21선은 우리가 기간으로 따지면 5일선은 일주일 단위고요. 10일선은 2주 단위, 21선이 한 달 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라고 치면 21선은 약간 수인 관점이고요. 보통 5일선, 10일선, 일주일, 2주일 단위인데 2주일 단위는 가장 많이 잘 안 써요. 안 쓰고 가장 단기에 적합한 흐름은 보통 5일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약간 퀄리티가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좀 하고 싶을 거예요. 검색기 공부인데 조금 더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약간 더 내조로 약간 나가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갖고. 자, 지수가 움직입니다. 지수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마 좀 알고 싶을 거예요. 지수의 어떤 단기적인 변곡점을 좀 찾고 싶죠. 그렇죠. 자, 보시면 이걸 한번 먼저 보십시오. 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변곡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한번 보면, 자,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단기 5일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5일선만 생각하지 말고, 아, 5일이 기준이 되고 5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수도 5일 간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가장 짧은 단위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5일 간격이면 이런 거죠. 보통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한 주 동안, 5일 동안 보통 올라가고 5일 동안 내려가고 5일 동안 올라가고 5일 동안 내려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추세 패턴이 만들어져도 그 추세 패턴 안에서 어떤 작은 흐름의 변곡점이 만들어져도 최소한 5일 단위로 움직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5일 기준으로 이제 뭐 3일에서 한 7일 내외, 이게 보통 5일을 잡는데 한번 지수를 볼게요. 자, 지수를 한번 보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며칠 단위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4일 정도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 4, 5일. 보통 5일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 4. 여기까지 한다면 한 5일 동안 저점 찍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한 넷 정도? 보통 3, 4일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도 여기 조정 나올 때를 보면 하루, 이틀, 3, 4, 5일. 그쵸? 대충 보이죠? 여기도 보면 여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저점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그 다음에 튑니다. 하루, 2, 3, 4, 5일. 5일 동안, 4일 동안 횡보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저점 대비 4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5일선만 알고 있지 말고요. 아, 5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 같은 어떤 흐름을 보면 5일 정도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이에요. 만약에 지수가 어떤 추세를 그린다면 보통 5일 간격, 5일 내외 간격,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횡보를 한다고 치면 5일 정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락을 한다고 예상해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뀔 수 있느냐, 5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뭔가가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 어떤 변곡점을 좀 잡고 싶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그냥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한번 찾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너무 어떤 보조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존하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재밌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중 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해드린 거예요. 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며칠 동안 상승, 며칠 동안 하락.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5일 정도 요렇게. 근데 이제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한 종목보다는 확실히 그냥 한 번에 올려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힘이 들어왔고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잘 받으면 다시 한번 빵 튀어버리거든요. 근데 힘이 분산되면서 단계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등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놀아본 놈이 노는 거예요. 놀지도 않은 놈들은 놀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들어보셨고. 놀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놀아본 거예요. 급등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큰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이미 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단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어떤 수익을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그냥 장대 한번 뽑아 붙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고, 자, 계속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 한번 쭉 뽑아 올리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거의 뭐 한 주 동안, 한 5일 정도 동안 급등을 한번 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일 정도 내외로 조정을 주면 좋지 않을까.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왼쪽 화면에 0150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자, 어떻게 만드시냐면 한번 급등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아니면 저저번 주에 급등한 다음에 한 주 동안 급등한 다음에 이번 주나 아니면 저번 주나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급등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한 30% 정도 잡으셔도 되고요. 이 수치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주니까 우리가 주봉으로 만들면 되고요. 크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 등락률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가 등락률 클릭하셔갖고, 자, 주봉 차트로 만드는 겁니다. 주봉 차트로 만드는 거고, 약간 길게 한번 늘어뜨려 볼까요? 그러면은 이번 주보다는 저번 주, 그러면 0, 1, 2가 되겠죠? 자, 요 이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상 만약에 0이면 오늘 기준이고요. 만약에 내가 주봉으로 만든다. 근데 1이다. 저번 주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로 하는 거니까 2주 전이 되겠죠? 자, 시가 대비 2주 전 종가. 저저번 주 시가 대비 주봉 차트상 종가. 한 30% 이상 종목이 있을까요? 18개나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게. 자, 현재 이번 주 현재 조정이 나온다라고 치면, 자, 이번 주 현재 종가가 여기 급등한 어떤 그 주, 2주 전보다 그냥 낮으면 주가는 밑에 떨어져 있겠죠. 단순하게. 그러면 아마 이제 상승한 다음에 조정 중인 종목이 나올 거예요. 너무 쉽죠? 조건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가 비교 클릭해 보십시오. 주가의 어떤 비교니까. 자, 주봉 상 2주 전 고가로 가겠습니다. 고가 대비 2주 전 급등할 때 가장 높은 어떤 고가 대비 현재 종가는 작다. 이러면 되겠죠. 끝난 것 같은데요. 종목이 있을까요? 많이 있네요. 많이 있으면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일동홀딩스입니다. 일동홀딩스인데 주가가 한번 쫙 급등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바닥을 점점 찍고 있는 과정이 나오죠. 그렇죠? 얘를 보면 약간 상승 쐐기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모양의 패턴이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보. 자, 국보는 한번 급등한 다음에 약간 어떤 직각삼각형 패턴으로 가는 모습들, 상승의 약간 상승 횡보 확장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중 바닥을 좀 찍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알루코로 보시면 역시 한번 급등한 다음에 이제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가는 어떤 과정으로 나오고요. 서현을 보시면 얘는 약간 우상향이죠. 현재 고점은 넘어가지 못했나요? 네, 아직 약간 밑에 있네요. 이런 게 약간 상승 직각 삼각형 형태. 그렇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승 고가놀이 패턴에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가놀이 패턴을 꼭 공부하세요. 그러면 수익도 좀 잘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상승 이중바닥 찍으러 가는 과정에 있고요. STX도 상승 약간 고가놀이 하다가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이 나오고요. 이중바닥 찍는 과정이 나오고, 신풍제약 우선주, 자, 마찬가지고요. 얘는 벌써 이제 이중바닥 찍고 급등하고 있네요. 어제 상한가 쳤나요? 자, 이런 걸 지금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검색기 공부를 조금 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찾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얘도 지금 보면 상승 고가놀이 좀 하려고 하다가 오늘 급등을 좀 했네요. 룽투 코리아도 점상 갔다가 현재 조정 중에 있고요. EMNI도 급등한 다음에 현재 이중바닥 찍으러 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조건 두 개만 가지고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어떤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자, 내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검색기를 또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끝내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해드린 내용은 그냥 기본 형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밑바탕만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여러 가지를 붙여보는 거예요. 어떤 걸 좀 붙여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1선 너무 좋아하니까 단기 이중 바닥인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단기 이중 바닥인데 21선을 돌파하는,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이중 바닥인데, 자, 오늘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중바닥 조정이 나오는데
21선이 이제 터치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추세가 좋아야 주가는 다시 한번 되돌림할 수 있거든요.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첫 번째 얘기한 내용은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두 번째는 21선을 돌파하는 자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5일선을 하나 더 첨가해 주는 거예요. 5일선을 첨가해서 5일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겠죠. 모양이. 단순히 우리가 이중바닥만 보지 말고 이중바닥에서 뭐 최소한의 어떤 이평선을 넣어서 21선을 지지하는 모습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2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단기 추세가 약간 꺾여 있는데 21선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다시 5일선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떤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림도 만들 수 있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만든 거는 자, 보십시오. 지금 만든 건 단순히 그냥 이중바닥 그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검색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종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기준자로 만들고 싶다 한다면 쉽죠. 현재 종가는 21선 위에 있으면 되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주가 이동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주가 이동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어디냐면 가격 이동 평균 비교 여기 나와 있네요. 클릭해 보시고 자, 일봉 차트상 오늘자 기준 현재 종가는 21선 위에 있다. 아,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걸 하면 되겠네요. 종가를 넣지 말고요. 자, 수정하는 방법 여기다가 그냥 저가를 넣고 수정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중 바닥인데 현재 주가는 오늘자 기준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 누르면 4개가 빠집니다. 아까 17개였는데 지금 장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21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가격 자 수치를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21선을 넣고요. 21선이 좀 잘 보이게 자, 좀 굵게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제 살아나는 모양이죠. 한번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 아직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급등한 다음에 살아있죠. 네, 서연. 급등한 다음에 살아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급등한 다음에 살아있죠. STX. 급등한 다음에 살아있죠. 살아있어야 돼요. 자, 급등한 다음에 어제 다시 돌파를 해놨고 지금은 살아있죠. 그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살아있습니다. KH전자도 급등한 다음에 20선을 지지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한 다음에 얘는 뭐죠? 잘못 나왔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이니까 검색 눌러볼게요. 얘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이 서버에서
우리가 만든 어떤 조건을 서버가 분석할 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얘는 종목이 잘못 나왔다 치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맞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자,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선을 돌파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파하는 그림은 아까 다시 봤죠? 이렇게. 근데 아까 대충 보니까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보십시오. 돌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이에요. 21선이 이렇게 있다면 최소한 저가가 21선 밑에 있다가 종가는 21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게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돌파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럼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종가는 21선보다 크다. 됐죠? 하지만 저가는 20선보다 작다. 추가해주면 되겠죠? 검색 누르면 한 개가 나옵니다. 현지 코퍼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또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자, 이중 바닥이 나오는 과정에서 21선 돌파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만드는데 21선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5일선이 오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것만 한번 빼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 후 어떤 이중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데 21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이 빨간색으로 갖겠습니다. 5일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파하는, 이걸 보통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더 나은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승률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이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골든 크로스는 21선이 이렇게 있다면 5일선이 어제는 21선 밑에 있다가 오늘자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일선이 21선보다 크고 어제는 5일선이 21선보다 작으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5일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21선밖에 없으니까, 자, 5일선 한번 넣어주고 약간 더 굵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5일선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조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중 바닥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어떤 이중 바닥의 형태. 자, 이걸 빼시고요. 빼시고, 자, 여기서 주가 이동평균 비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요 클릭해 보시면, 자, 이거는 오늘이죠. 오늘은 5일선이 21선보다 커야 한다. 그렇죠? 어제는 일봉 바꿔줘야죠. 일봉 차트상 일봉전 기준 어제는 5일선이 21선보다 작아야 한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딱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있네요. 역시 장중에 공부하니 종목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우선주의긴 하지만, 자, 나왔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중 바닥인데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가는 어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중바닥 찍고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한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골든크로스는 기회죠. 그렇죠? 기회입니다. 오늘 신풍제약 우선주가 시가가 8% 떠도 16% 급등이네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골든크로스가 나왔네? 그럼 내일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상한가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이중바닥이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골든크로스까지 나왔다. 근데 이거 아세요? 이제 우리는 보통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골든크로스가 내일 나올 것이다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교육 때 한번 배우시고요. 골든크로스 나올 거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정리 좀 해드리면, 자, 조건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이평선상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것은 간단하다. 어제 5일선이 21선보다 작으면 된다. 오늘은 5일선이 21선보다 크면 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중바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바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중바닥만 딱 보고 매매를 한다고 치면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잘. 여기가 지금 이중바닥인데 더 이중바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조금만 한번 더 기다려볼까?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일찍 주가가 한번 빵 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배우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그런 내용들을 모른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중바닥 공부하실 때에는, 오늘의 이제 핵심 정리예요. 이중바닥 공부하실 때에는 그냥 이중바닥만 보지 말고 이중바닥에 최소한의 어떤 좋은 자리를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을 더 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리스크는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한 100번 해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이중바닥만 찾지 말아라. 이중바닥 기본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뭐 21선을 보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중바닥에 골든크로스를 보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중바닥에 어떤 재돌파를 보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바닥에 수급을 넣을 수도 있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부하기 좋으시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중바닥에 21선 이탈하지 않은, 이중바닥에 21선 돌파하는, 이중바닥에 어떤 골든크로스. 자, 공부 더 해보십시오. 단기 이중바닥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이 지속 들어오는, 저번 주에 들었죠? 단기 이중바닥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단기 이중바닥에 무엇을 또 할 수 있습니까? 거래량 터지는. 단기 이중바닥에 무엇을 할 수 있죠? 보조지표, 특히 뭐 스토캐스틱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RSI, 요 비슷한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CCI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윌리엄도 있습니다. 등등등. 이 보조지표의 어떤 침체권, 이렇게 되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단기 이중바닥의 아이디어예요. 자, 골든크로스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는 우리가 5일선과 21선만 봤죠. 이런 것도 있고, 자, 5일선과 이제
11선. 자, 보세요. 5일선이 11선과 21선을 그냥 한 번에 딱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61선을 21선이 돌파한다. 이러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중 바닥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배웠던 어떤 그물망 돌파, 그렇죠? 단기 이중 바닥에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물망이랑 비슷한 게 뭐 볼린저 밴드 돌파, 그렇죠? 너무 많죠. 맞나요? 자, 지금 제가 다 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단기 이중 바닥 어떤 기본 세팅만 좀 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약간만 컨셉만 좀 붙여주면 우리가 더 재미나고 약간 더 종목을 다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 풀을 약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3개 정도까지만 한번 컨셉을 잡아서 좀 해드렸고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나머지 컨셉도 꼭 한번 손으로 좀 해보면 아마 더 실력이 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복습을 좀 해주세요. 해줘야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복습 꼭 해주십시오. 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영 스페셜 11강 이중 바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을 제공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준영 스페셜은 매주 화요일 자정 한국경제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TV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계좌에 뜨거운 상승 기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 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